중국과 파키스탄이 우호 관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의 경제와 인적 자원을 수탈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말이죠. 1대1로 사업이라는 좋은 명목을 내세우지만 그 속은 중국만 배불리고 파키스탄을 병들게 하는 사업이죠. 그리고 파키스탄에서는 이미 중국에게 큰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중국이 원하는 대로 파키스탄 사람들에게 중국이 좋은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게 언론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그런 조작된 이미지 때문에 선량한 파키스탄인 피해자가 하나 둘씩 생기고 있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자신이 중국에서 겪었던 나쁜 기억과 한국에서 치유받았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얼마 안 되는 친중 국가입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에 많은 투자를 해주고 있는 것과 파키스탄이 싫어하는 인도와 중국이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처럼 중국과 파키스탄은 친분이 매우 두텁습니다. TV나 뉴스에는 중국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나오고 오히려 한국과 일본에서는 안 좋은 사건이 터지면 그와 관련된 내용만 보도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파키스탄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더 웃긴 건 대부분의 파키스탄 사람들은 중국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저 또한 중국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중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중국 사람을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만 말이죠. 이제는 절대 중국을 좋아하지도 않고 중국 사람이라면 치를 떨 정도입니다. 기대가 컸던 중국에서 제가 겪은 서름과 오히려 잘 몰랐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받은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소득이 더 높은 중국으로 가서 돈벌이를 하기를 희망합니다. 중국에 가기 위해 많은 서류 심사와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마쳤을 때는 온 식구들이 중국행 티켓을 까낼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신께서 들어주셨나 봅니다. 중국에 갈 수 있는 비자가 나왔고 가족들과 몇 년 뒤에 보자며 마지막 인사를 하고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의 구이안이라는 곳에 도착한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파키스탄보다 더 발전한 모습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주말 동안 지정된 숙소에서 푹 쉬었습니다. 엄격하게 외출을 못하게 금지해서 다른 사람들은 불평을 하곤 했지만 저는 어차피 일하게 되면 자주 나갈 텐데 뭐하러 벌써부터 나가냐며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죠. 저와 동료들이 취업한 곳은 택배회사인데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분류하는 일부터 택배를 집 앞까지 배송하는 업무까지 모든 물류센터 업무 중 임의로 배치될 예정이었죠. 숙소에서 밖에 나가보겠다고 중국 사람들과 부딪혔던 사람들은 가장 힘든 물류창고에서 손으로 직접 물건을 나르는 일에 배정되었고 얌전히 있었던 저는 택배기사와 동승에 택배 물품을 집 앞까지 배송하는 업무를 배정받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참 운이 좋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중국인 택배기사도 저한테 호의적인 태도로 반겨주었기 때문에 중국에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런 환상은 단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하루 5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야 하죠.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하루 5번 제 시간에 맞춰 기도하는 건 여러모로 불편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 한 번만 5번의 기도를 몰아서 하곤 합니다. 저 또한 기도를 한 번에 몰아서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기도 시간도 길지도 않고요. 대신에 정해진 5번의 시간 중 한 번은 지켜야 했죠. 그리고 그게 중국 사람들과 아주 큰 마찰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택배 업무는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시작해서 밤 늦게 되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사님께 제가 기도해야 된다며 딱 10분만 시간을 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호의적으로 대해주던 중국인 택배기사는 표정이 싹 굳어지며 기도하기 위해 꺼내둔 카펫을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무슬림 문화가 없다고 해도 어떻게 제가 신성시하는 카펫을 발로 차버리다뇨. 그 자리에서 중국인 택배기사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저는 당장 다음 날부터 물류창고로 가서 일해야 했습니다. 더 힘든 일이지만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깟 몸 좀 더 쓰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좋았죠. 다음 날부터 물류창고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오히려 여기는 2시간 근무 15분 휴식이라는 패턴이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같이 일하던 파키스탄인 동료에게 쉬는 시간에 가서 기도하자고 말을 했지만 그 친구는 기도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친구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무리 타국 땅에 와서 일을 하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 말이죠. 그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난 못해 하고 말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저는 챙겨온 카펫을 가지고 구석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이 소란스러워지더니 10명 넘는 중국 사람들이 저한테 다가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기도 중이기 때문에 하던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죠. 그러자 거친 목소리로 어제 분명히 이딴 거 하지 말랬는데 하면서 집단 구타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힘센 사람들이 몰려와 거의 정신을 잃을 때까지 구타했습니다. 이미 첫날에 기도한다고 자리를 펴던 파키스탄 동료들이 욕설과 함께 제지를 당했는데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하자 말리기는커녕 한 번 더 기도하겠다고 시도하면 허락해줄지도 몰라서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기도가 허락되면 좋은 거고 안 돼서 어제처럼 욕 좀 먹으면 진짜 안 되나 보다 생각하려고 했답니다. 몸이 망가져 일어날 수 없어서 근무 시간이 되었음에도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집단 구타에 이어 그 길로 회사에서 쫓겨나 파키스탄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같은 파키스탄인들에게 배신감도 느꼈고 이렇게나 구타를 심하게 한 중국 사람들도 미웠습니다. 그러면서 숙소비, 교통비까지 청구당해 오히려 중국에 와서 돈을 벌어가기는커녕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대사관에 제가 당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대사관에서는 중국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었죠. 몸이 회복할 때까지 한 달 넘게 누워 있었고 서러워서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회복을 다하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중국에 갔다 오느라 잃은 돈을 메우기 위해 한국행 취업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한국의 작은 회사에 인력이 필요하다는 공고가 났습니다. 당장 지원을 했고 빌라를 주로 짓는 작은 건축사무소에 인부로 취직했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밤에 도착한 숙소에 혼자 누워 제발 중국과 같지 않기를 바랬죠. 그리고 중국에서 기도를 포기했던 다른 파키스탄인 동료들이 현명했던 것인가 생각이 들기도 했고 한국에서도 잘 자리 잡고 싶으면 기도를 포기해야 되나 싶었죠.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어 다음날 첫 출근을 했습니다. 포터 화물차에 저 포함 4명이 탑승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차 안에서 다른 분들께 하루에 한 번만 10분 정도 기도할 시간을 내줄 수 있냐고 물었죠. 아저씨들은 그 정도는 괜찮다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작업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할 시간에 기도를 해야겠다고 말하기가 겁이 났습니다. 중국에서의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손이 떨리고 심장이 마구 뛰었지만 기도를 하고 싶다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머리가 하얀 현장 소장님께서 저한테 기도 안 하냐고 몸짓 손짓으로 말씀해 주시더군요. 저는 허락의 신호라고 생각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구석에 자리를 펴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먼 타국에서 안전하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도 났죠. 나중에 제가 한국어가 유창해지고 동료 아저씨들과도 친해지고 나서 처음에 저를 어떤 생각으로 보고 계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는 낯선 행동이었지만 멀리서 온 친구가 신앙심이 깊구나, 우리들은 종교도 없는데 하면서 오히려 제가 대단해 보였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첫날 작업을 하다가 기도를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제 모습이 보였답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 한다고 눈치를 채셨지만 먼저 기도를 하라고 보내면 그게 더 신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들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래도 먼저 기도를 하겠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말하지 못하고 있자 소장님이 나서서 먼저 기도하라고 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첫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고 그 뒤로는 오히려 자리를 피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 이참에 한 타임 쉬고 가자며 그렇게 저에 대한 배려도 해주셨더라고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무슬림인 제가 아무 데서나 자리를 펴고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낯설었을 것이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더라면 그 모습이 보기 싫었을 텐데 한국과 중국에서 배려를 해주는 부분이 너무나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때때로 일을 못하면 큰 소리를 치는 아저씨들이지만 이렇게 세심하게 저를 배려하고 계셔주셨을지는 몰랐습니다. 저를 배려해주시는 만큼 현장에서 일도 더 열심히 하려고 했고 마지막 정리도 꼼꼼히 챙기며 제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다른 분들께 감사를 표했죠. 그리고 지금 1년 넘게 일하면서 중국에서 잃었던 돈도 다 복구했고 파키스탄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돈을 송금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이 택배 회사보다 힘든 일을 하는 것일지 몰라도 마음만큼은 너무나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타국에서 돈벌이를 하고 싶은 파키스탄 청년들에게 중국은 절대로 피하라고 말하며 한국에 올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이 글도 그런 취지에서 모두가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이죠. 중국이 파키스탄과 우호 관계의 국가라는 이유로 어리석게 중국행을 택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